예도입니다. 약간 추운 날씨인데요. 그래도 요 추위가 지나가면 아주 따뜻한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오늘 보드리아르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예도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지적과 자본주의, 그 다음에 들레즈와 자본주의, 세 번째로 이제 보드리아르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허상과, 그죠, 우리 자신의 인간성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또 진단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도는 이 강좌를 보드리아르가 1970년에 출간한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그 작품과 81년도에 출간한 시뮬라크의 시뮬라시옹, 그러니까 시뮬라시옹으로 알려진 그 작품 두 개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얘도 자신의 또 목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사회죠,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비가, 그죠, 어떤 그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관계, 개인의 욕망,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간성조차도 이런 소비가 흡수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 특히 이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는요, 하이데거가 그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호기심, 잡담, 애매성을 연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은,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직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소비하는 데에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 유형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죠? 낙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타자들의 눈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주체를 형성해 나가요. 그래서 상상계까지도 상징계에 흡수되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소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 보드리아르는요,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경직된 도그마를 넘어서서, 그죠, 이 20세기 중후반과 21세기 사회, 이 사회가 소비사회로서, 자본주의 소비사회로서 어떻게 인간성을, 그죠, 말살하고 거기에서 인간들의 어떤 놀이하는 그 사회가 인간들 자신을 못 보게 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드리아르의 이데올로기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주의의 어떤 도그마에 빠져서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에 그죠 나타난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서 드러나는 그 부분을 빠뜨린다는 것은 오히려 마르크스의 진단을 어떻게 보면은 한쪽 면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제 역시도 그 시점에 보드리아르가 소비의 사회를 쓸 시점에 그죠 안티오이디푸스를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의 욕망에 어떤 무시무시한 구조를 이야기하잖아.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사회가 되면 상품을 소비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도 보면 돼.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TV에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광고 표지판을 보든 심지어 도시 빌딩에 걸려 있는 광고를 보든 지하철 정류장 곳곳에 붙어 있는 광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랭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기호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정작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종교생활도 이러한 소비사회의 어떤 것들이 빠져버리면요, 그 종교 집단에 나가는 그 개인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조차도 심지어 교육조차도 이런 자본주의의 소비사회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전략을 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하이데거적으로 불안이 나타나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지배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입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주는 어떤 그러한 화려함 속에 빠져서, 그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세계가 헛설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미지와 기호로, 그죠? 잠식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타는 택시, 버스, 지하철,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대학 건물에 붙어 있는 대학 안에서 다양한, 거죠, 상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는 커피숍까지 다 대학을 지배하고 있잖아. 그죠? 빵집이라든지 곳곳에서, 심지어는 서점에서도 우리는 광고 표지판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과 타협해야 돈이 되는 것이고, 이런 돈을 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소비사회의 어떤 그러한 기호를, 이미지를 대학에서도 면제되지 않은 채 소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곳곳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야. 물신이 편제된 사회인 거야. 생활 세계를 지배하고, 그죠? 응? 우리의 본래적 인간성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응? 주변 환경은, 응?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 그죠? 이 세계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본 이미지나 영화에서 본 이미지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더 많아. 이 시뮬라시옹으로 이제 넘어가. 응?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죠? 응? 이데아의 세계의 복사물로서 표현했던 에이코네스가 이제 신죽음을 통하여 이데아가 사라지면서 이 세계와 이 세계에 대한 복사물인 이미지 두 개만 남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계보다 오히려 이 세계를 복사한 시뮬라크르 복사물이 훨씬 더, 그죠?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건 뭐예요? 상품인 거지, 뭐. 상품.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 우리가 TV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든 상품들, 이 모든 이미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든 의식을 지배하든. 영화 한 프로를 봐도, 그죠? 거기에는 무수한 이러한 상품의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는 안 그래요. 시뮬라시옹이라는 작품 안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독특하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영화 감독이 이 주연 배우에게, 그죠? 이 시뮬라시옹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연기를 하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와 이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이 작품이, 그죠? 연계된 적이 있긴 있는데, 오늘날 공상과학용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 문학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매트릭스의 모체라는 개념, 그죠? 그것은 플라톤의 코라, 티마이오스의 혼돈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모체라는 개념, 그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개념이 매트릭스의 영화에 적용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영화의 매트릭스의 개념은 뭐야?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응? 그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고 죽이고 뭔가 적과 전쟁을 벌여서 죽음을 죽는 건 현실 세계에서도 죽는 거랑 동일한 거와 같은 거야. 이 말은 뭐야?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우리의 무의식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날의 사회는. 이게 보드리아들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비판을 위한 게 아니라 현실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야. 현실 사회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미지는, 거죠? 이미지는 이건 보드리아드가 직접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거. 맞죠? 맞잖아. 실제 세계를 반영해. 상품도 그래요.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거. 우리가 영화에서, 만화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이 실제 세계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미지는 실제 세계를 감춰. 그리고 변형시켜. 맞죠? 모든 상품은 실제 세계를 변형시킨 거야. 가상세계의 이미지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권력과,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철학자의 사명인 거야. 오늘날, 그죠? 언론, 대중매체로부터 안 쏘가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인 거야. 여러분. 이게 철학자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매체와 그냥, 철학자가 타협해서, 매체의 말이 다 맞다. 이래 나가는 거는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자본의 권력과 그 다음에 자본의 어떤 그러한 힘을, 그죠? 오히려 매체는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매체에 의하여 이러한 자본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못 보고 살아가.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보고, 저 상품 좋겠다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 물론 예도 TV를 보고 또 다른 인문학 공부를 하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하여,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는, 이러한 예도 TV를 보는 분들,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에 노란하지 않겠지. 그런데 대중매체는 이런 자본주의의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게 뉴스라고 하는 거, 그죠? 뉴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그거 다 해석이거든. 뉴스에 의하여 그냥 거기서 춤추는 자들은요, 지성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광고와 자본 권력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투자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기호와 이미지는, 그죠? 확산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그거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을 통한 정보사회,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자본 권력을 확산시키는 거야. 이 자본이 지적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실제를 지배하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실제인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는 이미지를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반영하는 거야. 두 번째, 실제는 이미지를 감추고 변형시켜.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실제는 이미지의 부재를 감추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가 죽고 이미지가 그냥 지배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의 우린 거야. 그 가장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이미지는, 그죠? 이미지는 실제를 갖다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모방할 것이 없어서 이미지가 실제와 무관해지면서 이미지가 초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이베르 레알리따라 그래. 이게 바로 시뮬라크른 거야. 그러니까 시뮬라크를 자본주의 사회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권력인 거야. 만들어내서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건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오염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응? 그게 이미지는 뭐야? 이미지는 이제 실제와 아무 관계도 없이 이미지 자체가 실제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는 거야. 맞죠? 그죠? 이런 진단을 통하여 보드리아르는 이 현실, 이 자본주의 소비사회와 현실의 어떤 이러한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이런 이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기만도 있고 어떤 속임도 있고 허무주의도 있고 그렇다라는. 역시 니체의 제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해. 투명한 사회, 이미지로 각색된 이미지의 세계로 떡칠된 사회. 거기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이게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니체가 진단한 허무주의를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소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소비해도 우리는 만족을 못 얻는가? 이거는 뭐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도 진단했지만은, 아감벤이 또 자기의 행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품을 소비해도 우리가 만족을 못 얻고 공허하고 허무한 이유가 뭐야? 물을 느끼는 이유가 뭐야?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야. 우리 자신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회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계로 각색된,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그게 다인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죠? 오늘날 무의 공간에서 냉기를 느끼면서 니체가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신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허무한 공간을 즐거운 학문에서 이야기하잖아. 옆으로, 앞으로, 뒤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야. 이 현실을 극직시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런 이미지에 빠져서, 그죠? 이 미혹에 빠져서 우리 자신도 이미지화에 돼갖고 그게 단지 알고 살아가는 거야. 만족도 없고, 그죠? 이 현실 세계와 맺고 있는 어떤 관계,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진단으로부터 나오는 현대에 대한 재해석이겠죠, 그죠? 우리는 다 소외돼서 살아. 우리의 자아로부터 소외됐어. 이런 이미지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는, 거죠. 그게 우리는 기호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어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기호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락강의 어떤 상징계와도 유사해요. 타자의 눈에 의하여 자본주의 권력이 심어놓은 대중매체가 생산해내는 광고 이미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완전히 흡수되어서, 그죠?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이 세계의 레알리 때보다 훨씬 더, 그죠? 현실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그죠?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식 몇 개 이렇게
감자칩 막 한 수세 개 넣고, 그죠? 주말 내도록 영화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자연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새들의 노랫소리를 보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말 내도록, 그죠? 영화 채널 딱 선택해서 영화만 보고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는 자들도 많아. 그게 나쁘다가 아니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날. 그리고 게임하는 자들은 그 세계가,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건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현대의 어떤 실제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죠? 우리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의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이 세계의 현실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에 의하여 굴절되어서 세계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우리 자신의 본래성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뭘 하든지 자본주의 기호에 맞춰져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학생도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올려서 직장을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어떤 아파트를 얻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거 보면은 자본주의에 충실한 기호를 소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복사물이, 그죠? 실제를 시뮬라시옹을 통하여 복사한 시뮬라크를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미지는 실제를 드러내고 감추며 변형시키지만,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 소비사회는요, 이 실제와 관계를 단절하고, 그죠? 시뮬라크 자체가,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실제를 통제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의 부정성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문학이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도 동일한 거야. 여러분 봐봐. 소설을 읽는다, 여러분들. 시를 읽는다 할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가 이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맞죠? 상상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이 현실 세계와의 빠져서 거기로 들어가잖아. 텍스트를 다 읽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만 그 작품을 통하여 이미지와 기호를 통하여 각색된 나의 해석은 이 세계의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주 문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상력과 허구의 세계가 그것을 읽는 독자의, 그죠? 현실 세계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이미지는 아주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문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상품의 이미지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어떤 소비를 통해서도 그 물신이 주는 그러한 욕망을 채울 수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그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못 보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미지와 자본주의의 이미지와 기호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응? 시뮬라시옹에서 홀로코스트도 다룹니다. 정말 그죠? 상품의 물신적 특징. 그 다음에 대중매체가 이 권력을 통하여 그러한 상품의 이미지와 기호를 퍼뜨리고 정당화하여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 여기에 정치와 그죠? 경제를 통제하는 정치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보드리아르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러한 부재의 허무주의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런 철학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그 소외의 어느 지점에서 소외됐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이런 점에서 그도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마르크스가 못했던 현대 사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오. 이미지와 자본주의의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나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지위 역시도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호 체계가 설정해주는 그러한 욕망의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거 역시도. 사회적 자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거든. 타인이 알아주고 보아주는 그런 나 자신만 갖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락강의 사유 속에도 있는 거예요. 들레즈의 어떤 그 안티오이드푸스에서도 나타나고, 그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말했던 프롤레타리아의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허구를, 그리고 이미지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그 환영으로부터 현실을 봤을 땐 현실이 무가 돼버리는 거야. 허무한 거야, 이 현실 세계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 사유를 통하여, 그죠? 한번 되돌아보는, 보드리아르의 사유를 통하여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얘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